오늘은 작자 미상의 감민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민가는 갑산이라는 지역에 사는 백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내지는 갑산 지역에 사는 사람, 요 정도로 보면 되겠어요. 그럼 갑산이 어디냐? 그러면 우리 김소월의 삼수갑산이라고 하는 시가 혹시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고요. 자, 내가 또 우리 어른들 중에 삼수갑산의 갈망정 이것은 못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삼수나 갑산 같은 경우는 저 북쪽 북한의 함경북도와 그 다음에 중국의 경계점에 있는 곳으로 옛날에는 조선시대 때는 유배지로 많이 쓰이던 곳이에요. 그만큼 산세가 험하고 살기가 힘든 지역이다. 그러면 그 동네에 사는 백성의 노래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을 읽어볼까요? 고전시가이니까 아무래도 그냥 내용을 이해한다기보다는 그냥 이런 분위기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저 저기 가는 저 사람아, 저기 가는 저 사람아, 자, 그 다음에 너로구나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형태구나. 그럼 대화체네 요 정도로만 본문을 읽고 그 다음에 행과 구에 대한 얘기는 조금 그 다음에 이제는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 저기 가는 저 사람아, 네 형색 보아니 군사도망 너로구나. 허리 위로 볼짝시면 배적삼이 김만 남고 허리 아래 굽어보니 헌장반이 노닥노닥. 끈을 읽을 때 사음보예요. 가사는 곱장할미 앞에 가고 전태발이 뒤에 간다. 십리길을 하루 가니 몇리 가서 엎쳐지리. 니고을의 양반사람 타조타관 옮겨 살며 치연이 되기 예사거든 본토군정 싫다하고 자네 또한 도망하면 한나라의 한인심에 근본 숨겨 살려 한들 어디 간들 면할 송가. 어디 가도 소용없다. 뭐 이런 얘기겠네. 기본적으로 네 글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만 조금 달라요. 어저 저기 가는 저 사람 이거죠, 그죠? 어저 저기 가는 저 사람아. 요거만 조금 이제는 리듬이 깨지고 나머지는 네 글자 사음보. 이어볼까요? 차라리 내 살던 곳에 아무렇게 뿌리 박아 7, 8월에 삼을 캐고 9, 10월에 돈피 잡아 공채신역 갚은 후에 그나버지 두었다가 함흥북천 홍원장사 돌아들어 몰래 팔 때 후한값 받고 팔아내어 살기 좋은 넓은 곳에 집과 논밭 다시 사고 살림도구 장만하여 부모 처자 보전하고 새 즐거움 누리려면 어와 생원인지 초간인지 자 이거 또 됐죠. 누리려면 여기까지가 한 챕터가 될 거고요. 어와 생원인지 초간인지 그대 말씀 그만두고 이내 말씀 들어보소. 한 사람이 얘기했더니 너 생원이냐 초간이냐 그 말 그만하고 내 말 좀 들어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생원이 한 말이고 여기서부터는 그동안 듣고 있던 간민이 하는 말이구나 라고 봐야겠네요. 이내 또한 간민이라 이 땅에서 생장하니 이때 일을 모를 소냐. 길어졌다 그치. 우리 조상 남중 양반 진사급제 계속하여 금장옥배 빗기차고 시종신을 다니다가 남의 시기 참소 입어 전가사변 한 후에 극병반인 이 땅에서 7, 8대를 살아오니 조상덕에 하는 일이 읍중구실 첫째로다. 들어가면 좌수불 별관 나가서는 풍원감관 유사장이 체진하면 체면보와 사양터니 애슬프다 내 시절엔 원수인의 모해로서 군사강정 대단말과 내 한몸이 허러나니 좌우전후 많은 가족 차차 충군 되었구나. 자 여기서는 잘 나갔었는데 시기를 받아가지고 욜로 내려와서 모함을 받아서 이렇게 됐어. 뭐 이런 의미겠네요. 누대봉사 이내 몸은 할 일 없이 매어있고 시름 없는 친족들은 자취 없이 도망가고 가족들은 다 도망갔어. 여러 사람 모든 신약 내 한 몸에 모두 모니 한몸 신약 삼량오전 도피두장 의법이라. 12사람 없는 구실 합쳐보면 46냥 해마다 맞춰무니 석중인들 당할 소냐. 내가 석중인은 아는데 중국에 옛날에 진짜 부자 중에 부자
그러니까 지금의 삼성, 현대, 대우, 쌍용, 하여튼간 우리나라 그룹의 재벌들 총수를 다 합친 것만큼의 재벌, 그 재벌 또 당할 소냐? 당하지 못하겠다. 뭐 이 정도 보면 되겠네요. 약간 농사 전폐하고 사물 캐러 입산하여 허황령 보태산을 돌고 돌아 찾아보니 인삼싹은 전혀 없고 오가잎이 날 속인다. 아, 사물 캐러 갔는데 뭐야? 못 캔 거네. 그 정도 보자. 할 일 없이 헛되이 와서 8, 9월 고추바람 안고 돌아 입산하여 돈피 산행하려 하고 백두산 등에 지고 강아래로 내려가서 사리 꺾어 누대치고 이깔나무 모닥불 놓고 하나님께 축수하여 산신님께 발언하여 물체줄을 갖춰 꽂고 사망일기 원하되, 사망일기가 뭔지 모르겠지만 원하는 거네요. 내 정성이 부족한지 사망기에 안이 붙네. 안 되네요. 중간 생략 아마 길어서 자른 것 같아요. 나라님께 아뢰자니 구중천문 멀어 있고, 아, 나라님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멀어 안 돼. 요순 같은 우리 성주 1월같이 밝으신들, 앞에 강조 뒤에 강조 불점성화 이극변에 복분하러 비칠 소냐. 뭐 하여튼 안 됐다는 얘기겠지 뭐. 그대 또한 내 말 듣소. 타관 소식 들어보게. 북청부사 뉘실렁고 성명은 잠깐 잊었네. 북청부사 그가 누구인가? 이름은 내가 잊었는데 많은 군정 안보하고 백골도망 원통함을 풀고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얘는 좋은 애인가 보다. 각대초간 여러 신역 대소민호 나눠거드니 많으면 단돈 닷돈 푼수 적으면 서돈이라. 이는 백성 이 말 듣고 남부여대 모여드는 거니까 좋으니까 사람들이 다 온 거야. 군정허우 없어지고 민호 점점 늘어간다. 나도 또한 이 말 듣고 우리 고을 군정신역 말고였네요. 북청일래 하여지라 영문의 송 정탐 말가. 본은 맡겨 제사 맡아본 관아에게 붙이온즉 불문시비 올려매고 형문 한번 맞았단 말가. 아, 나도 이 말 듣고서나 올렸는데 두들겨 맞았네. 천신만고 놓여놔서 고향생에 다 떨치고 이웃 친구 하직 없이 불호휴 한밤중에 후치령 길 비켜두고 금창령 허위 넘어 단청 땅을 바로 지나 성대상을 넘어서면 북청 땅 그 아닌가 거쳐오부 다 떨치고 모든 가속 안보하고 신역 없는 군사대세 하는 거 보니까 나도 열받아서 고향 떠나서 어디로 온 거야? 이 북청 쪽에 있는 동네로 온 거죠. 내 곧 신역 이러하면 이친기묘 하올소냐.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충구내민 북청원님 우리 고을 비리시면 군정도탄 그려다가 임금님께 올리리라. 그대 또한 내년 이때 처자동생 거느리고 이영로 접어들 때 그때 내 말 깨우치리라. 내 심중에 있는 말씀 횡설수설하려 하면 내일 이때 다 지나도 반나마 모자라리. 내가 할 말이 너무 많아. 일모총총 갈 길 머니 하직하고 가노매라. 자, 갈 길이 바빠. 해가 질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난 갈게 라고 하는 거네요. 결국은 생원이 떠나려는 간민을 만류하고 있는데 간민이 야 만류하지 마. 이거는 말린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야. 나 먹고 살기 힘들고 너무 힘들어. 나 떠날래. 바이바이. 이런 내용이겠구나 라고 구절구절을 하나하나 한 번에 알기는 어렵고 이거는 지금 그게 자주 보는 작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전체적인 흐름만 분위기만 살펴봤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 해설 부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가 한행 천천히 조금 길더라도 천천히 가도록 합시다. 어저 저기 가는 저 사람아. 어저 아 라고 하는 감탄사네요. 저기 가는 저 사람아. 이 저 사람이 이제는 청자가 되겠죠. 간민이고요. 간민은 갑산에 사는 사람이다. 주된 화자로 자신의 삶을 내력을 서술한다 라고 했는데 지금은 청자예요. 지금은 청자니까 뒤에 가서 이제는 자기 신세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다. 그래서 주제를 드러내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행색 보아니 군사 도망 너로구나. 군대에서 도망 나온 사람, 소위 탈영병이 너로구나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간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탈령병이라고 하는 신분이고요. 그 다음에 당시 이런 사람이 매우 많았다라고 하는 시대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럼 어떻게 생겼길래 허리로 볼짝시면 볼 것 같으면 배적삼이 김만 남고 허리 아래를 보니 헌 잠방이가 누덕누덕하구나. 외양을 묘사하고 있죠. 그걸 구체화하고요. 뭐뭐하고 뭐뭐하다. 대꾸법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인물 소개 정도로 보시면 돼요. 곱장할미 앞에 가고, 곱장할미는 또 뭐야?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앞에 가고, 전태발이는 또 누구야? 다리를 저는 늙은이래요. 태발이가 늙은이란 뜻이고, 저는 쩔뚝쩔뚝거리는 태발이 뒤에 간다. 역시 이것도 대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곱장할미 앞에 가고 전태발이 뒤에 간다. 십리길을 하루 만에 가니 십리길을 하루 만에 갈 수는 없어요. 너무 멀어. 그러니까 뭐야? 그만큼 빨리 가려고 하는 여정의 고달픔. 몇 리 가서 엎어졌겠니? 가난을 견디지 못해서 갑산을 떠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내 고을 양반 사람 타도 타관으로 옮겨가 살면 많은 사람들이 다른 동네로 옮겨 산대요. 왜? 너무 힘이 들어서. 자, 탐관오리들의 학정으로 인해서 떠나는 거죠. 천이 비참하게 되기 예산이 본토,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고향의 군정 싫다고, 나라에서 부과한 국방의 의무를 싫다고 자네 또한 도망가면, 자네는 청자죠? 간민이에요. 한나라 한인심에 어디 간들 면하겠는가? 어디 가도 소용없어. 어딜 가든 학정을 피할 수 없는 거야. 차라리 네가 살던 곳 어디? 갑산 고향에 아무렇게나 뿌리를 박아. 7, 8월에 삼을 캐고 9, 10월에 담비 가죽을 잡아 공채 신역 갚고, 뭐야, 이제는 신역을 안 하려면은 돈을 내야 되니까 고자 세금과 몸으로 치르는 부역을 갚은 후 그 나머지는 두었다가 몰래 팔아라. 밀매라도 해라. 결국은 당시 나라에서는 삼이나 돈피, 담비 가죽은 관리했음을 알 수가 있다. 왜? 밀매잖아. 그러면 사사로이 팔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사회 배경을 반영하고 있다. 후한값 받고 팔아내어 살기 좋은 넓은 곳에 집과 논밭 다시 사고 살림도구 장만하여 부모 처자 보전하고 새해 즐거움을 누려라. 보전하고는 보호하고 결국은 새로운 삶의 즐거움을 누리라고 뭐 하는 거야? 떠나지 말고 여기서 살아갈 방편을 찾아라. 그게 차라리 나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방금 했던 부분이에요. 자, 생원의 충고고요. 학정으로 인해 도망가는 군정에게 어디에 가도 가난과 학정은 벗어날 수 없으니 현실에서 부모 처자 보전하고 새해 즐거움을 모색하라 라고 하는 부분을 차라리 네 살던 곳에 누리려면 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여기까지가 서사고요. 처음 스타트 부분이겠네요. 간민을 본 생원이 충고를 하고 있다. 군사 도망가지 말라고. 그럼 이제 슬슬 본사로 가볼까요? 어와 생원인지 초관인지, 초관? 보초를 서는 사람인지 생원인지, 우리는 그래서 앞에서 말한 사람이 생원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대 말씀 그만두고 이내 말씀 들어보소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대화체구나 라고 보면 돼요. 그대 말씀이 뭔데? 도망가지 마라. 여기서 그냥 생계를 구할 방책을 만들어라. 뭐 이런 거겠죠. 이내 또한 간민이라 나도 값싼 사람이라 이 땅에서 태어나서 자랐으니 그 당시 일을 내가 모르겠느냐? 안다. 생원이 자신의 처지를 모르기 때문에 위로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도 값싼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모르겠어? 서리법이죠. 우리 조상 남중 양반이다. 진사급제 계속했다. 자신의 신분을 제시하고 있네요.
그래서 진사급제 계속해서 어떻게 했는데 금장 옥패 차고 시종신을 다니다가 역시 잘 나갔다는 얘기. 옛날에 남의 시기에 참수 모함을 입어 전가사변한 후에 결국은 뭐예요? 당쟁에서 패배한 양반이네요. 극병방인 이 땅, 여기가 어디예요? 갑산이에요. 함경북도 끝부분이라고 그랬어요. 자, 북방지역 7, 8대를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양이나 이런 다 잘 나가는 동네에 살았었는데 여기까지 온 거네요. 그러다가 지방관청 수장구실이 그나마 첫째로다. 제일 잘하는 게 이 정도다. 그것도 괜찮지. 관청의 수장인데 자신의 신분을 소개하는 간민. 몰락한 후회라는 거죠. 들어가면 좌수별관, 나가서는 풍원감관, 유사장이 체진하면 체면보와 사양터니. 들어가서는 잘 나가면 좌수나 별감을 하고 좀 힘들면은 풍원이나 감관을 하고 유사나 장이 정도 보면 체면부 와서 에이 그 정도는 내가 못하지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제일 높은 벼슬, 요게 제일 별 볼 일 없는 벼슬, 요 정도로 보면 되겠어요. 관직명이에요 전부 다. 애슬프다. 내 시절에 내 대에 와서 원수인 사람의 모함을 받아 군사 강정이 되었단 말인가. 예전에는 이 정도는 했는데 결국은 군역의 의무를 져야 하는 처지가 됐대요. 옛날에 양반들은요 군역의 의무를 안 졌죠. 뭐 하인이 가든가 아니면 돈을 내든가 사실 양반들은 안 갔어요. 그런데 얘가 군사 강정 즉 군역의 의무를 져야 될 상황까지 왔다는 건 신분이 평민 이하로 뚝 떨어졌다는 거죠. 결국은 타인의 모함으로 신분이 낮아지게 되었음을 애슬프다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내 한 몸이 허름하니 전후 좌우 많은 가족이 차차 충군이 되었구나. 허름하니 고되니 내가 이렇게 신분이 낮아지게 되었으니 좌우 전후 많은 가족들이 충군이 됐대. 충군 뭐야? 군역을 채웠대. 이제 나만 군역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온 친척들이 전부 다 군역을 살게 되었구나. 누대봉사 이내 몸은 어쩔 수 없이 매여 있고, 누대봉사라고 하는 건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가문의 제사.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집안의 가장인가 봐요. 자, 근데 어쩔 수 없이 군역에 매여 있고 시름 없는 근심 걱정으로 맥이 없는 이에요. 근심 걱정이 없는 이 아니에요. 별표 조심합시다. 자취 없이 도망을 가고 자신은 가문의 제사를 모셔야 하고 친족들은 유랑민의 처지가 됐다는 얘기네요. 여러 사람 모든 신역. 왜? 도망갔으니까 내 한 몸에 모두 문이 혼자서 몽땅 감당해야 되는 처지네요. 한 사람의 신역이 3량 5전, 돈피 2장.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구나. 한 사람이 물어야 할 군역의 양이 3량 5전이야. 너무 많아.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라고 하는 가정맹어호가 딱 떠오르는 구절이네요. 12사람 없는 구실 합쳐보면 46량이라. 자, 없는 구실? 죽은 사람이네요. 죽은 사람의 노역까지 산 사람이 져야 된대요. 그러면 도망간 사람은 도망간 사람대로 자기에게 다 모여있고 자기가 져야 되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까지 져야 되니까 이거는 상당히 많죠.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상황이네. 그래서 해마다 맞춰 문이 내니 석숭인들 당할 소냐. 석숭인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에 본문 읽기 할 때 있었어요. 그죠? 중국의 엄청난 부자다 라고 얘기했어요. 약간 농사 전폐하고, 전폐는 그만두다라는 뜻이에요. 삼을 캐러 입사나요. 이제 도저히 안 되겠는 거지. 농사를 지어도 군역을 낼 수 없는 처지니까 삼은 국가에서 관리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간에 감당하려고 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거고요. 허학년 보태산을 돌고 돌아 찾아보니, 허학년 보태산은요 산 이름입니다. 인삼싹은 전혀 없고 오가잎이 날 속인다. 결국은 뭐예요? 삼캐기에 실패했다.
어쩔 수 없이 할 일 없이는 어쩔 수 없이 헛되이 와서 헛고생하고 와서 8, 9월 고추바람, 고추같이 매운 바람, 매서운 바람, 살을 애는 듯한 바람, 안고 돌아 입산하여 돈피 산행, 산행은 사냥이에요. 헌터, 사냥이 되겠네. 그럼 뭐였어요? 결국 뭐야? 담비를 사냥한다는 거죠. 결국 역시 신역을 감당하려는 간민의 태도이다. 백두산 등에 지고 강 아래 내려가서 쌀이 꺾어 누대 치고 이깔나무 모닥불 놓고 하나님께 축수한대요. 그러니까 이거 도저히 먹고 살기 힘든 거야. 이거는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제단을 만드는 모습이네요. 하나님께 축수하며 산신님께 발언한다. 자, 이거 우리가 잠깐 봐야 될 것 같아. 왜? 자, 이게 탐관오리가 막 확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 이건 내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거는 임금한테 얘기하든가 뭐 이래야지. 근데 갑자기 누구한테 얘기해? 하나님한테 얘기해요. 누구한테 얘기해? 산신님께 얘기해요. 그렇다면 이거는 현실에서는 극복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물채줄, 사냥도구를 갖춰 꽂고 사망일기를 원하였는데, 사망이 뭐야? 장사에 이익이 많이 남는 운이 일어나기를 원하였는데 노력 가지고는 안 돼. 운 가지고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래서 뭐야? 산신님께. 요즘으로 얘기한다면 그죠? 열심히 노력해도 도저히 이거는 뭐 해결할 수가 없어. 이거 먹고 살기는 둘째치고 빚 갚기도 힘들어.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로또로 간다는 거예요. 한방 1억 천금 이렇게 가는 거, 이런 거하고 같은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내 정성이 부족한지 사망 기회가 안 붙네, 운이 자신한테 따르지 않는지 사냥에 실패해버렸네요. 자, 생원의 말에 대한 간민의 대답이면서 자기가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어렵게 살아왔는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중략 부분이에요. 자, 이 중략 부분은 나중에 채워 넣도록 하겠습니다만은, 내용은요, 간민이 세금을 내기 위해 고생 끝에 돈을 들고 담비 가죽을 사서 집에 돌아옵니다. 세금 내려고 산 거죠. 근데 감옥에 간 아내는 목을 메어 죽어버리고 노부모는 충격에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생원에게 말합니다. 극단적 상황까지 지금 몰고 가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너무 심해 이거는. 그죠? 이런 노래가 불려진다는 것은 당시에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라님께 아뢰자니 구중천문 멀어 있고, 자, 임금님께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9겹의 대궐문이 멀대. 한마디로 원성이 임금에게 전달되지 않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요순 같은 요순은 요나라와 순나라의 황제. 요나라와 순나라는 중국의 저 위에 신화 속에 있는 나라인데 거의 태평성대 했던 나라예요. 우리 임금이 1월같이 밝으신들, 우리 임금께서 그렇게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는 덕망이 좋고 현명한 임금인들, 불점성화, 임금의 성덕이, 교화가 미치지 못하는 이 극변이 어디야? 극한의 변관 어디에요? 극한의 변방은 갑산이겠죠. 복분하에 비칠 소리야. 엎은 항아리 아래에 비추어지겠는가? 비추어지지 않는다. 결국 이 극한의 변방이 엎어놓은 항아리 아래와 같이 임금의 교화가 미치지 못하는 깜깜한 곳이다. 결국은 탐관오리들에 의해 임금의 성은이 지방의 백성들에게 미치지 못함을 비유하고 있다. 무엇으로? 복분하로. 여기까지 본사 생원의 말에 대한 간민의 대답이 되겠습니다. 그대 또한 내 말 듣소. 타관 소식 들어보게. 그대라고 하는 것은 생원이겠죠. 지금 간민이 계속 얘기하니까 내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는 간민이 될 거야. 그대는 내 말을 들어봐라. 타관 소식 들어보게. 다른 동네 어디? 북청부사가 누구인지 이름은 잠깐 잊었네. 이 북청부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선정을 베푸는 관리래요. 많은 군정을 안보하고 군역에 종사하는 장정들을 잘 편안할 안자에다 보호할 보자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보호하고, 지금 뭐예요? 대우하고, 백골도망,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원통함을 풀고, 각대 초관, 각 부대의 군관들이 여러 신역, 대소민호를 나누어 거드니, 많으면 닷돈 푼수, 적으면 서돈이라. 그러니까 이건 내가 살고 있는 갑산과는 달리 이 북청지방은 신역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부담을 지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고달프지 않게 하고 있다. 이늪 백성이, 근처에 있는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남부 여대로 모여드니 군정호우 없어지고, 군정호우?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군정 명부에 있는 거,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까 갑산 같은 경우는 죽은 사람도 명단이 있어가지고 돈을 내야 되는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타 동네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래서 민호, 백성들의 집이 점점 늘어간다. 결국 선정의 결과네요. 이주하여 들어오는 백성들이 많아져서 군역의 부담은 점점 줄어든다. 나도 또한 이 말 듣고, 이 말 어떤 말? 그렇지, 요 말이겠죠. 북청이 살기 좋다는 말을 듣고 우리 고을 군정 신역 북청 일례하여지라, 북청의 한 사례를 따르고 싶다고 영문의 의송이래요. 의송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이 고을 원에게 패소당하고 난 다음에 관찰사에게 항소,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관찰사에게 상소를 올렸단 말이죠. 바쳤단 말이죠. 그랬더니 본읍 해당 고을이죠. 갑산에 맡겨 제사를 맡아본, 제사? 그건 바로 뭐예요? 이거. 재판을 맡아본 관아에게 붙이니, 누가? 관찰사가 누구에게? 갑산 수령에게, 야, 이런 게 있으니까 네가 처리해 했더니 불문시비, 옳고 그름을 묻지 않고 올려매고 형문, 곤장을 맞았다는 얘기예요. 갑산원님은 그러니까 간민의 소장을 본 후에 오히려 형벌을 내렸다. 적반하장. 천신만고 놓여나서, 고생해서 놓여나서 고향의 생활, 삶의 터전을 다 떨쳐버리고 이웃 친구 하직 없이 말도 없이 부로 휴유하고, 부로 노부모를 부축하고 어린 자식을 이끌고 한밤중에 야반도주하는 거네요. 후치령길 비켜두고 금창령을 허위 넘어 단청 땅을 바로 지나 성대상을 넘어서면 북청 땅이 거기가 아닌가. 거처호부 다 떨치고 거기서 뭐 먹고 살지는 몰라. 일단 가고 보자 이거죠. 모든 식구들 안보하고 신역 없는 군사가 되세. 내 신역이 이러하면 이칭 기묘하겠느냐. 내가 부모와 헤어지고 묘지를 버린 일을 하겠느냐. 결국 고향 떠나는 일에 대한 의미가 되겠다. 간민이 무리한 군역에 도망치게 된 사연을 얘기하고 있다.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BA형 구조, 동사 구조의 반복이죠. 그래서 굳이 하나님에게 비는 것은 바로 뭡니까? 사또가 사또가 말을 들어줄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으니까. 충군 애민하는 북청 원님이 우리 고을에 들으시면 군정과 도탄을 그려다가 임금님께 올리리라. 군정의 문란한 현실을 임금님께 사릴 것이다. 그대 또한 내년 이때 처자 동생 거느리고, 그대는 생원이에요. 즉 간민이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 영로, 이 고깃길을 접어들 때 그때 내 말을 깨우치리라. 그때서야 내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지금이야 너는 모르지. 지금은 나를 말리고 있지.
하지만 네가 당해봐. 너도 나처럼 할 거야.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결국은 화자가 겪는 고통은 자기만의 고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겪을 수 있는 고통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내 심중에 있는 말씀 횡설수설 하려 하면, 이런 말 저런 말 다 하려면 내일 이때가 지나도 반나마 모자랄 거야. 너무 많아서 시간이 다 커버가 안 돼. 소설책 10권은 나올 거야. 이 소리가 될 거예요. 일모총총 해가 저물고 갈 길이 머니. 왜? 나는 가야 되거든. 어디로? 북청 땅으로. 하직하고 간호매라. 간민의 소원, 선정과 그 다음에 빠이빠이라고 하는 인사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를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가사고요. 성격은요 상당히 많아요. 그 중에서도 고발적과 사실적이 이제는 눈에 띌 거예요. 자, 불합리한 수탈에서 시달리는 값싼 백성들의 고통과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 대화의 형식을 차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그렇죠? 처음에 생원이 만류하고 간민이 이야기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요 대화체 형식과 효과를 본다면 생원, 고향을 등지고 도망치는 간민의 행위를 타이르고 있죠. 간민은 학정 때문에 몰락하고 아내까지 잃어버려 북청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둘은 대비를 이루면서 결국은 고향을 떠나게 된 간민의 삶이 서사적으로 드러나면서 사실적 효과를 부여하고 있다. 자, 그러면 간민이 고향을 왜 떠나게 됐는가? 일단은 이 사람은요 나름대로 양반 가문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몰락을 했죠. 그래서 함경도 갑산으로 옮기게 됩니다. 함경도 갑산으로 옮겨서는 고을의 구실아치 노릇을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는요 모해로 인해서 군사 강정으로 떨어지게 되죠. 즉 신분이 평민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온 집안 식구들이 전부 다 군사구실을 하게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도망간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인데 젠장을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돈피, 단비가죽 26장을 이제 부과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안이 어떻게 되죠? 쫄딱 망합니다. 이게 이제 중략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내는 목말라 죽고, 그 다음에 부모도 죽고, 그 다음에 상소 문제로 징벌을 받죠. 이건 이제는 북청 땅, 조금 전에 했던 거죠. 북청처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오히려 거기서 징벌을 받게 된다. 그래서 나는 북청으로 떠나겠다 라고 이제는 이야기하는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공간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공간의 대비, 갑산과 북청이 대비를 이루고 있네요. 갑산은요 간민이 살고 있는 땅이고요. 북청은요 간민이 가고자 하는 공간이죠. 부조리한 수령이 다스리는 곳이고요. 군역의 폐해가 존재하는 곳이다. 그럼 북청은 어진 수령이 다스리는 이상적인 곳이고요. 군역의 폐해가 없는 곳이다. 이러한 대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결국은 작가 내지는 간민이 원하는 삶, 당시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작자미상의 간민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